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포크아트 할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용품을 마련했거든요. 이거는 원목이에요. 원목으로 된 나무이고, 또 앞으로 보면 이게 지금 뒷면이거든요. 근데 앞면을 보시면 짠, 이거 어디에다 사용하는 용품 같으세요? 눈치 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냄비 받침이죠. 냄비 받침인데 여기에다가는 냄비 받침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게 지금 다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포크아트를 꾸며서 냄비 받침을 근사한 포크아트 작품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개 같은 거 뭐 다이소 같은 데 구매하시면, 그런 데 가시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식탁 위에 뭐 이렇게 벽 측면에다가 박아서 이걸 이렇게 걸어 놓고, 평상시에는 그림 감상을 하시고, 사용할 때는 빼가지고 여기에서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다이소에 가면 참 저희가 포크아트를 그릴 용품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스프레이 아크릴 물감은 뿌리지 않았어요. 원목 자체가 참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원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작품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 제가 좀 그려놨거든요. 이거는 뭐 세필붓을 활용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하트 모양으로 그냥 줄기, 나뭇잎 줄기다 생각하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뭐 똑바로 안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포도송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난 다음에 조금 진짜 포도 같은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꾸며 볼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기초거든요. 포도 그리기에. 그래서 저하고 함께 포도 그리기 포크아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포도 송이를 그릴 때는 나무로 된 판이 좋아요. 이렇게 판판한. 그래서 포도 송이가 좀 동그랗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특이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저는 청포도를 그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청포도가 아닌 뭐 보라색 포도를 그리셔도 되고, 뭐 체리색 포도를 그리셔도 되고, 그림 색감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청포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연두색하고 녹색을 이렇게 반반씩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좀 떼어가지고 딱 부착을 시켜서 붓을 세우세요. 붓을 세운 다음에 딱 고정시킨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붓을 돌려주는 거예요. 붓을. 안 보이시나? 붓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붓을 살짝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요.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이게 연두빛이 여기로 더 강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좀 약하게 보이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좀 약하게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시면 돼요. 그리는 게 아니라 찍는다 그러죠. 여기에서는 찍는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물감을 조금 많이 풍부하게 묻히셔가지고 포도송이가 생각할 때 좀 안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서 세우세요. 세우고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쭉 돌려주세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면은 붓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내면서 그려줘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붓을 그냥 살짝 빼세요. 딱.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렇게 겹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겹쳤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개만 그릴게요. 포크아트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물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라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만 터득하면.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도 뭐만 알면은 포도송이를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방법,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집에서 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세우셨죠? 그런 다음에 위를 한쪽 손은 놓고 그냥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붓을 살살 동그라미가 맞닿을 때까지 두세 번 이렇게 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살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쓱 빼세요. 동그라미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포도송이를 그릴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물감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짜 놓고 그리시는 게 좀 낫겠죠. 자, 여기는 제가 겹쳐서 할 거예요. 겹쳐서 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겹칠 것인가 생각해서 대충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세워주세요, 붓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돌리는 방향은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먼저 돌리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돌려요. 근데 살살 그냥 돌려주세요. 살살 이렇게 돌려주세요. 살살. 그리고 붓을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린 것은 안으로 감춰지고 위에 있는 게 볼록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동감이 있죠. 원근법도 나타나고. 그럼 우리가 여기 두 개를 했으니까 한번 세 개를 여기에다 하느니 여기에 이제 세 개를 그려줘 볼까요? 예. 이렇게 좀 변화를 갖는 게 이쁘죠. 뭐 세 개만 계속해서 그려도 조금 모양이 안 나고 한 개짜리만 계속 그려도 모양이 안 나니까 세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모양을 꾸며주면 더 예쁜 포크아트가 되겠죠.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또 넉넉하게 물감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넉넉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를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는 하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도 또 그릴 게 있어요. 이 포도송이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림이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요. 밑밑에도 지금은. 자, 세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랬어요. 저는 왼쪽으로 돌리실 분들은 왼쪽으로 돌리세요.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고 있어요. 동그랗게 맨 처음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또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살짝 빼주세요. 그래도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 동그라미가 못마땅해.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한 번 더 하면 더 진한 청포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그리면 아무래도 아크릴 물감이 좀 많이 들어가고 두세 번 그려주는 게 두께감도 좋고 색감도 잘 표현돼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삐뚤어 나갔거든요. 손이 상관없어요. 삐뚤어 나가도. 왜 그러냐면 세 개를 그려줄 거니까. 한 개가 망쳤다 그래서 그림이 망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옆으로 지금 삐끗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차피 여기에다가 또 한 개를 그려줄 거니까 망쳤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겹쳐서 그리면 되니까 또 물감을 풍부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겹쳐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또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세우시고, 자, 붓을 저는 왼쪽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맨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번씩 연습을 거듭거듭 하게 되면 동그랗게 포도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림이든 뭐든지 할 때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다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듯이 다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실패를 반복해야 이런 모양들을 제가 터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세 개를 그린다 그랬죠. 물기를 뽑아 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 주세요. 물기가 많으면은 물감이 질어져서 나무에 그 색감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쭉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개를 할 거니까 여기 앞에다 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에다 세워주시고 딱 붓을 고정시킨 다음에 위에서 살살살살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살살살살 돌리시면 돼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됐다 싶으면은 쫙 빼주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세 개의 포토송이가 됐어요. 근데 여기 세 개 있으니까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좀 낫겠죠. 지저분하지 않고. 아니면 두 개를 하고 한 개를 하든지.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개를 하고 여기다 두 개를 할 거예요. 변화 있게 하는 게 그림에서는 더 이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개를 또 할 거예요. 자, 한 요 상태에서 저 찍었어요. 세웠어요. 자, 붓을 들고 오른쪽으로 살살살살살살 전 돌려주고 있어요. 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 빨리 돌리면 안 돼요. 살살살살 돌려줘야지 돼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빼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약간 속 안에 이렇게 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못마땅하다. 그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망쳤다 생각하시지 말고 아 근데 나는 그냥 요 색감으로도 만족한다. 뭐 여기 꽉꽉 다 채웠는데 뭐 그러면 요 색감으로도 그냥 포도 송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어요. 포도가 그냥 완전히 녹색, 연두색으로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색을 더 만족한다. 그럼 그냥 이 색으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고 세웠어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요, 저는. 살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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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 동그라미 원이 돼요. 빨리빨리 돌리시지 마시고 살살살살. 자, 원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 두 개의 포도송이가 겹친 거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또 두 개의 포도송이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어디에다 붙이냐? 여기에다 붙이고 싶어요. 이거는 뭐 자유예요. 어디에다가 붙이던지. 자, 또 붓을 세워서 오른쪽으로 저는 돌립니다. 살살살살. 그러면 붓 끝이 완전히 360도로 돌아가요. 살살 하다 보면. 붓 끝이 완전히 펴지면서 360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자, 됐어요. 포도송이가 그려졌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포도송이 색감은 맞는데 아 진짜 포도 같은 어떤 느낌이 안 난다. 이제 느낌이 나게끔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세필붓을 사용합니다. 세필붓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더 확연하게 포도의 맛을 느끼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포도에도 이렇게 빛이 비쳐서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포도의 그런 싱그러운 맛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죠. 그 하얀색을 완전히 동그란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살짝만 그려주시면 돼요.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여기에선 여기가 좀 빛이 들어온다. 이때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하니까 좀 포도송이 같다 진짜.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도 샛별붓으로 그리는 선도 얇게 그리다가 좀 두껍게 그리다가 살며시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는 어때요? 색감이 얇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생동감 있고 포도 송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도 이제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느낌을 들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선 여기에 빛이 온다. 이렇게. 자, 어때요? 포도송이가 송이송이 지금 원근법이 탁탁 나타나죠. 안에 있는 거와 그 다음 안에 있는 거와 저 멀리 있는 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안 나왔더라도 이 하얀 새필붓으로 동그랗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삐뚤어진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망쳤다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새필붓으로 그거를 이렇게 감출 수가 있으니까 망쳐서 못 그리겠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시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새필붓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맨 처음부터 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 포도송이가 됐죠. 포도송이만 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장미를 그릴 거예요. 장미 봉오리를. 그러면 포도송이와 장미 봉오리가 어우러져서 포도송이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장미 봉오리가 받침을 해주니까 포도송이가 눈에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장미 송이를 그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도 장미는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렇게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러면 장미로 인해서 다른 그림까지도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여기도 장미송이를
훨씬 더 지금 돋보이고 있죠. 포크아트는 화려함의 극치라고 그랬죠. 오래된 가구라든지 오래된 물품에 그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유래가 그러기 때문에 화려함을 좀 추구하죠, 그림에 있어서. 그래야 오래된 가구들이 돋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크아트 그림 하실 때는 이렇게 화려한 색이 많이 들어가요. 단순하면서도 화려하죠. 하트 모양의 줄기를 따라서 장미 봉오리를 모양을 그냥 생각해서, 아, 여기가 좀 허전하다 하면 거기에다 그려주면 돼요. 뭐 이것도 꼭 여기에다 그려야 한다, 저기에다 그려야 한다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 여기에다 그리는 게 이쁘겠다 하는 곳에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장미의 위치도 밑으로 보는 것도 있고 옆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미 그리니까 헐 진짜 더 이쁘죠.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뭔가가 허전해요. 이럴 때는 뭐를 그려주죠, 우리가? 장미를 그려놓고 아 조금 허전하다 싶을 때는 예 잎사귀를 그려줬죠. 여기 하나만 더 장미를 그릴게요. 여기에선 지금 포도송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좀 가리면은 안 되거든요. 포도송이를 살리고 뭐 장미를 가린다든지 장미 봉오리를 가린다든지 잎끼리 겹쳐서 그린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포도 위로 장미 그림이 지나간다든지 나뭇잎이 지나간다든지